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남도 일부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는 출근길 한때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오차 범위 안에서 양강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된다며 최근 그린벨트 해제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공공시설이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긴 하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4일로 예정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주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부지방에 많고 강한 비가 예보됐었는데요. 서울은 예상보다 빗줄기가 강하지 않다고요? 네, 우리나라 동해상에 강한 고기압이 버티면서 강한 비구름대의 유입을 많이 늦췄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이 하늘만 흐릴 뿐 이슬비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른데요. 출근길 한때 서울 등 수도권 지방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는 때가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다소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에서 벗어난 모습인데요. 하지만 서해상에서 유입된 새로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영서남부와 충청, 전북 지방에는 현재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인천 백령도에는 80mm가 넘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울의 경우 강동구 고덕동에 54.5mm의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전북에 최고 6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이 적더라도 북한 지역에 이미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상류에서 불어난 물이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하류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접한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장마전선은 잠시 남하했다가 수요일에 다시 북상해서 제주도부터 점차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북한에도 폭우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지자 북한 당국이 농수산과 건설 등 분야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며 언제 폭우와 돌풍이 불어닥칠지 모른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장마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부문은 농업 분야라며 농작물을 수해로부터 보호하는 건 한 해 농사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폭우가 한 달 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양쯔강 유역에 퍼붓던 폭우가 이번 주부터는 동북지방에도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순간적으로 내린 폭우로 도로 위의 차들이 그대로 침수됐습니다. 골목 상가는 간판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양쯔강 유역의 후베이성 언스 자치주의 도심 곳곳이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들이 대부분 물에 잠긴 도시를 구명보트가 다급히 오가며 생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물속에 갇혀있던 주민들은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양쯔강 유역에는 59년 만에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고 98년 대홍수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중하류가 2주째 홍수 경계 수위를 초과한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산샤댐은 23개를 새로 열었습니다. 여기다 이번 주 초 양쯔강 유역에 최고 150mm의 폭우가 또 예보돼 있습니다. 강풍도 동반하는 이번 폭우는 동북지방의 지린성과 랴오닝성에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시간당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달 반 넘게 계속되고 있는 폭우는 이번 주부터 동북지방에도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큰 비가 올 때 산에서 쓸려 내려오는 토사와 나무를 막아서 피해를 막는 시설이 바로 사방댐입니다. 네, 하지만 장마철인데도 제때 퇴적물을 치우지 않아서 상당수가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을 캐는 광산 인근 하천에 설치된 사방댐입니다. 폭우에 떠내려온 흙과 돌이 댐 높이까지 쌓여 남은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 높이만큼 쭉 내려와서 그냥 때리는 거, 절 때리는 거, 절 치는 거. 절 치면은 저것만 나가는 거는 괜찮지만 저 목을 넘었다면 저 눈 다 나가요. 인근에 있는 다른 사방댐 역시 토사가 꽉 들어차 평지처럼 변했습니다. 5년 전 준설을 끝으로 방치되면서 주변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 사방댐은 지은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렇게 돌과 흙이 무더기로 쌓여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방댐은 큰 비가 내릴 때 산에서 쓸려 내려오는 토석이나 나무를 안쪽에 쌓이도록 해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퇴적물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재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감증이죠. 재난 그 안전에 대한 태풍 이런 게 오기 전에 당연히 관리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자체는 예산탓만 합니다. 쌓였다고 해서 금방 예산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요거 한 달에 더 준다 그러면은 엄청나죠. 사방댐 건설 비용은 한 개에 평균 2억 5천만 원. 강원도가 설치한 사방댐만 1,700개가 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만 놓고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사방댐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YTN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이낙연 의원과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을 펼치며 양강 구도를 그렸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 날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의 1위는 지지도 23.3%를 받은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지사의 약진입니다. 선호도 18.7%를 받으며 오차범위 안에서 이낙연 의원을 바짝 맹추격했습니다. 그 뒤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4.3%를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그동안 좀 눌려왔던 이른바 족쇄가 풀리면서 도정이라든지 그동안 눌려왔던 그 일련의 정책 행보가 공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현재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또 엄중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꼼꼼하고 신중하게 현안을 살피는 이낙연 의원과는 대조적으로 저돌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지사의 방식이 지지세를 끌어모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60대는 이낙연 의원을, 20대와 40대는 이재명 지사를 선호했고 50대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70대 이상은 이낙연 의원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섰지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이낙연 대세론이 굳건합니다. 하지만 여권 대권 구도가 양강으로 재편되면서 차기 대선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넉 달여 만에 뒤집혔습니다. 잘 못했다는 평가가 51%로 잘했다는 평가를 앞질렀습니다.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까지 잇따른 악재가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연속 내림세를 면치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결국 부정평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7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9%포인트 하락한 44.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포인트 오른 51%를 나타내 잘했다는 평가보다 6.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건 3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입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평가가 50%대로 올라서고 긍정과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건 20주 만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문제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까지 잇따른 악재가 겹친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이유를 반영하듯 특히나 서울 지역과 여성 그리고 30대가 부정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집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휘청였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35.3%로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통합당 지지율은 상승해 3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편 무당층은 16.1%로 광주 전라 지역과 20대가 상승이 두드러지며 1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21대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인사청문회 전국에도 돌입하는데요.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임기 개시 이후 상임위 구성 문제로 2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해온 21대 국회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본격 진행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여야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경으로 복무한 아들의 외박 특혜 의혹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긴 하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청문회를 달굴 핵심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하지만 청문회가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면서 자질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성추행 의혹 자체와 고소 상황 유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강조하면서 경찰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도맡을 적임자인지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만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늑장 수사 논란,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아들의 병역 면제와 호화 유학 의혹,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직무 적합 여부는 물론 병역과 학위 취득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모레부터 사흘 동안은 대정부 질문도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강조하는 동시에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 관련 법안과 임대차 3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코로나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면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무능하다고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 규명과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잘 작동되고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죠. 스스로 그만둬야죠. 만약에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임해야죠.
또 공수처 출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남북관계 등 곳곳에서 경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레이스가 오늘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 뒤 후보 등록을 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할 예정입니다. 당권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주부터 시작한 지방 순회를 이어갑니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 선거에는 이재정, 이원욱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노웅래 의원과 원외 염태영 수원시장이 오늘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그린벨트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된다며 신중론을 띄운 가운데 청와대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지난주 김상두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당정 간의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큰 가닥을 잡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 설득만 남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문제예요. 나오셨으니까 이거 첨예한 문제니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미 정부가 이미 당정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근데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틀 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린벨트와 관련한 당정 간 의견이 합의되거나 결정된 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의 발언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도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조치는 효과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논의하되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며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당과 행정부 안에서도 그린벨트와 관련한 이견이 나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발언 하나하나가 자칫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분간 당정청이 그린벨트 언급에 대한 신중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제 여부를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이달 말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60% 이상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투기 조장 위험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60.4%로 우세했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5%에 그쳤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시 응답자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지 10하루가 지났습니다. 갈수록 의문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 서울시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세 갈래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크게 경찰과 검찰, 서울시의 세 갈래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인 성추행 의혹은 서울시가 자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인선 작업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서울시는 셀프 조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단원 모두를 외부 인사로 꾸리기로 했지만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사망 경위와 서울시의 묵인 방조 의혹 규명에 나선 경찰은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변사 사건의 경우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지만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에 따라 경찰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전직 비서의 성추행 피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등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만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단체가 피해자 측이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제3자 진정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오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고 박원순 시장 등 여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에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강화됐던 방역 조치가 52일 만에 일부 완화됐습니다. 도서관이나 미술관을 포함한 공공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지만 전자출입명부 작성 같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는 5월 2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나흘 뒤 유흥주점과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에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종교 모임, 방문 판매업체발 집단 감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강화된 방역 조치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애초 방역당국이 제시했던 관리 지표들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부터 일부 조치들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최근 2주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 환자가 10명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국내 확진자는 2주 전보다 1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집단 발생도 감소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7%대로 내려왔습니다.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저소득층의 접근성만 훼손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미술관과 도서관, 국립중앙극장 등 공공시설이 인원을 제한해 운영을 재개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PC방이나 300인 미만 소형 학원의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도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의 경우 지인 간 소모임 사례로 분류됐는데 지난 12일 첫 환자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누적 환자 수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접촉자와 가족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경기와 전북, 제주, 광주 등 사실상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관리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아직 놓을 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반년이 지났습니다.
대구 신천지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국내 발생 흐름의 변곡점이 됐고 최근엔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김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아침 8시에 확진 환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조금씩 늘던 확진자는 2월 18일 대구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급 반전됐습니다. 8일 만에 환자 수 1000명, 사망자 10명을 넘겼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3월 22일 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100명 안팎으로 나오던 신규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성적은 괜찮았지만 총선과 부활절 이동에 따른 감염 우려가 커 정부는 2차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강도를 낮춰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내내 미뤄졌던 등교 수업도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5월 들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또 대규모 전파를 일으켰습니다. 클럽과 물류센터, 노래방과 주점, 식당, 종교 모임 등을 매개로 N차 전파가 잇따랐고 역학조사는 발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6월 들어선 수도권 방문 판매 업체발 집단 감염이 대전과 광주까지 이어져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방역 강화 조치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른 확산 속도에 5월 이후 확진자들의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분석했더니 대구 신천지 때와는 다른 변종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해외 유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확진률이 높은 6개국에 대해선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그 입국자 수 중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각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닌데 실제 제품이 개발돼 보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개인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달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서 전체 휴일이 예년보다 적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휴식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추세는 아직 심각합니다. 하루 만에 코로나19 새 환자가 다시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00만 명이 넘어 미국의 380만여 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브라질의 보우소나르 대통령.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뒤 지지자들과 브라질 국가를 부르면서 건재를 과시하면서 경제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Depressão mata mais do que o vírus. Então temos que enfrentar o problema de cabeça erguida. Lamentavelmente vai morrer gente, lamentavelmente. 이처럼 경제 재개와 코로나19 방역 사이에서 각국이 고민하는 사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18일 발표한 1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만 9,800여 명으로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를 나타냈던 전날에 23만 7,700여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현지 시간 18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6만 명 이상 나왔고 16, 17일에는 7만 명을 넘기며 하루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1일 사망자 수도 7,360명으로 집계돼 지난 5월 10일 이후 하루 증가폭으로는 가장 컸다고 WHO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안과 광범위한 소득 붕괴에 직면했다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To close those gaps and to make the new social contract possible, we need a new global deal to ensure that power, wealth and opportunities are shared more broadly and fairly at the international level.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보건 수칙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젊은 사람도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면서 목숨 걸고 도박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0대 청년 크리스찬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공세가 완화되자마자 친구들과 술집을 찾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As the days kept going, I started getting nauseous. I started to vomiting and diarrhea. 미국은 최근 연일 7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수가 젊은 층입니다. 미국 보건당국 조사 결과 확진자 평균 연령이 몇 달 전보다 15살이나 어려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Unfortunately, since June 15th, nearly 30% of the new cases in Chicago have come from those who are 18 to 29.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쉽게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심각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활동력이 왕성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If they don't show good judgment and follow the kinds of prevention strategies we think are important, then we're very likely to have problems because I'm sure the virus is still going to be circulating in the community in the months ahead. 뉴욕 타임스는 10대의 코로나19 전파력이 성인만큼 강하다는 한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학교 문을 열도록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검사 역량을 자랑하며 전 세계적 선망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도 검사에서 미국이 한 만큼 하지 않았고 미국은 전 세계적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의 한 카운티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영하 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뉴 에이서스 카운티 보건당국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환자 현황을 공개했다고 CBS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신생아와 유아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 몬치스 클라루스시에서 지난 16일 사망한 생후 7개월 남자 아기가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에는 미나스 제라이스주 발리두 아수 지역에서 2살 아기가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당정청 엇박자 부동산 카오스, 그린벨트 해제 대혼선.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 속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그린벨트 해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직 결론 낸 건 아니라는 청와대. 경향신문은 대책 없는 혼선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그린판입니다. 일관성 없는 부동산 관련 발언들을 풍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신발을 던지며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법무장관의 뜬금없는 부동산 훈수.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발언이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조롱과 음모론을 판다. 보수 유튜버 다시 활개. 한겨레 신문은 혐오 발언을 막아 잠잠하던 채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 뒤 다시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가짜뉴스 유튜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관용도 한계치에 이르렀고 통합당도 엮이지 않을 거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재용 합병 비율 조작 입증 못한 듯 한국일보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140쪽이 넘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판단에 결정적 이유가 됐는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탐정 간판 달 수 있다. 공인 탐정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명칭 사용 금지가 풀려 탐정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년들은 왜 모델을 꿈꾸는가? 한겨레 신문은 1,091명이 지원한 중년 모델 콘테스트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당당해진 중년들, 고령화로 국내 시니어 산업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천년고찰 안정사의 신임 주지가 전과 7범에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단 규범까지 어겨가면서 총무원 측이 강력범 출신의 주지로 임명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안정사입니다. 유형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법화종 안에서도 가장 큰 사찰로 경남 통영시 벽방사 안에 260만 제곱미터 규모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임 주지 스님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반대파는 신임 주지의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전과만 최소 7범에 이르는데 성폭행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어린이들이 소풍 오는 이곳에 안 좋은 분들이 오신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화종 종원종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주지 스님이 될 수 없습니다. 종찰 주지는 총무원장의 임명장을 받는 엄연한 종무직원이므로 종원종법에 해당되는 종무직원 자격에 결격인 분은 주지로 임명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지 스님이 된 걸까? 임명권을 가진 종단 총무원 측은 여러 후보 중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은 거라면서도 성폭행 전과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원에서 다 절차를 다 밟아서 심의해갖고 몇 번에 걸쳐서 해갖고 주지명한 거죠. 전과가 있었던 거는 모르셨던 거고. 40년 전 거를 스님 세속 생활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신임 주지는 자신의 범죄 전력을 옛날 일로 치부하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고등학교 때 유소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며칠 모여서 여자 때린 거 옛날에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관광치상이 기소유예로. 신임 주지가 물러날 기미가 없자 종단의 감사 역할을 맡은 법화종 중앙종회는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총무원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주지 임명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취재 결과 신임 주지는 임명된 직후 총무원에 기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주지 임명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준 기자입니다. 법화종 내 최고 권위 사찰인 총본산 안정사의 주지가 바뀐 건 지난달 10일. 이튿날 법화종 총무원 계좌에는 2억 원이 입금됩니다. 임명할 거네. 그 다음 날이니까 돈이 2억 들었다대.
행정은 들은 것 같고, 들은 것 같고요. 돈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총무원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신임 주지였습니다. 주지는 종단 발전기금을 낸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종단 발전기금으로 기부천하고 합니다. 제가 써가지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원래 개인 사비신 거고? 예, 내가 빌리고 내가 조금 하고 이래갖고 있는 돈이고. 하지만 법화종 소속 일부 승려들은 주지 임명 대가로 오간 돈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러면 주지 팔아먹은 거 되게 아니야. 그렇지. 내가 딱 때리고 여겼어. 주지 한 개라. 앞서 지난 4월에도 법화종 전 총무원장이 당시 교원사 주지에게 재임용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았다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사례라는 겁니다. 배임 죄를 저질러서 형을 살고 있는데 지금 새로 임명받은 총무원장 서리 스님도 같은 과오를 저질러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총무원은 종단 법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 주지에게 기부금을 받은 건 관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 배임 수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하여 밝혀지겠지만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주지로 임명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으로 추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화종 중앙종회 측은 총무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올해 초 전 총무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법화종 주요 임원들이 잇단 고소를 당하면서 법화종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만큼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번 주에 잇따를 전망입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은 강요 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 기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은 정치권과 언론의 공작이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한 한 검사장도 더는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장모 기자 역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 기자는 보도 과정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에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핵심 사안인 만큼 검찰 수사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공모 의혹의 증거는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당시 대화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에서 한 검사장이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며 보도된 내용처럼 총선과 야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채널A 취재를 돕겠다는 식의 대화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핵심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24일 열릴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인천의 공촌정수장에 이어서 부평정수장에서도 깔따구의 죽은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부평정수장은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선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던 폐쇄형 정수장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차례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인천 부평정수장에서 깔따구의 죽은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자 인천시와 환경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부평권역 배수지 3곳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그 윗단인 정수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조사했을 때 안 나왔는데 배수지에 나오니까 채취를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해가지고 물에 띄워가지고 정밀하게 조사를 했죠. 부평정수장은 개방된 구조인 공촌정수장과는 달리 폐쇄형으로 오전 처리를 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입니다.
공천정수장과 달리 폐쇄형의 오존 처리를 운영하는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평정수장 수기에서도 유충 추정 물체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14명으로 구성된 합동정밀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우선 폐쇄형인 부평 정수장에서 유충 추정 물체가 발견된 데 대한 원인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수장의 관리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정밀조사 때문에 유충이 추가로 발견된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가정집으로 수돗물이 들어가기 직전에 소화전 26곳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서구 공천정수장 여과지와 가정집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둘 다 같은 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로키 산맥 내 도로에서 현지 시각 18일 오후 빙하 관광버스가 전복돼 3명이 숨지고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이번 사고는 관광버스가 제스퍼 국립공원의 콜롬비아 빙원으로 가기 위해 가파른 도로에 오르다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버스에는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2살 남자아이가 아파트 5층에서 떨어졌지만 주민들이 아래쪽에서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16일 장쑤성 화이안시 쉬현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용 난간에 매달려 있던 2살 배기 아기가 아래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2층 난간 지붕에 담요 등을 설치한 뒤 1층에서 대기하던 주민들이 떨어지는 아이를 손으로 붙잡아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ree, two, one.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YTN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오차범위 안에서 양강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답변이 우세했는데 특히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공공시설이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긴 하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남도 일부에 발령됐던 호우주의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구름대가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면서 인천 강화군과 경기도 파주, 김포 지역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 강화군과 서해 5도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은 어떨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0명 가운데 10명 이상은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급기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정부 여당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능사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대해 조사했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투기 조장 위험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60.4%로 우세했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5%에 그쳤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시 응답자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광주 전라 지역에선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봐도 모든 연령대에서 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답변이 우세했는데 특히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지지자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4.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55.3%를 차지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봐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는데 불필요 응답이 보수와 진보층에선 각각 58.6%와 55.3%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대신 중도층에선 67.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되진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 총리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당정 간 의견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총리 발언에 이어 청와대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임대료 급등과 공급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전 월세금 인상률 제한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는 달리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세 임대료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법 통과 전 보증금을 미리 올리려 하거나 계약 만료되는 전세 물건의 재계약을 미루면서 전세 물건도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삼성 레미안 84.9 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16일 보증금 6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평수 전세가 올해 초 5억 5천만 원 안팎에 거래된 데 비해 6개월 만에 1억 원이 오른 것입니다. 강동구 고덕동 레미안 힐 스테이트 84.8 제곱미터는 지난 17일 7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 4월 중순 6억 2천만 원에 비해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의 전세값은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거나 법이 통과되면 잠시 집을 비워두겠다는 경우도 있어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치보다 50% 정도 많지만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로 나오는 매물 자체가 많지 않고요.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좀 미리 올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의 위장 전입이나 이명 계약 등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다세대와 연립,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량은 어제 기준으로 6,186건으로 2008년 5월 매매량 6,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시장도 상황이 비슷한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는 5,748건으로 집계돼 2년 3개월 만에 최다치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기획자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고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달째 하락하면서 18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7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9%포인트 하락한 44.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포인트 오른 51%를 나타냈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건 18주 만이며 특히 부정평가가 50%대로 올라서고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건 20주 만에 처음입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4%포인트 하락한 35.3%, 미래통합당은 1.3%포인트 상승한 3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통합당 지지율은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판결 뒤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의원과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을 펼치며 양강 구도를 그렸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 날,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의 1위는 지지도 23.3%를 받은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지사의 약진입니다. 선호도 18.7%를 받으며 오차 범위 안에서 이낙연 의원을 바짝 맹추격했습니다. 그 뒤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4.3%를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그동안 좀 눌려왔던 이른바 족쇄가 풀리면서 도정이라든지 그동안 눌려왔던 그 일련의 정책 행보가 공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현재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또 엄중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꼼꼼하고 신중하게 현안을 살피는 이낙연 의원과는 대조적으로
저돌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지사의 방식이 지지세를 끌어모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60대는 이낙연 의원을, 20대와 40대는 이재명 지사를 선호했고 50대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70대 이상은 이낙연 의원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섰지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이낙연 대세론이 굳건합니다. 하지만 여권 대권 구도가 양강으로 재편되면서 차기 대선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레이스가 오늘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 뒤 후보 등록을 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할 예정입니다. 당권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주부터 시작한 지방 순회를 이어갑니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 선거에는 이재정, 이원욱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노웅래 의원과 원외, 염태영 수원시장이 오늘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다주택 청와대 참모와 관련한 브리핑 당시 했던 말실수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지만 반려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대변인이 지난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변인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노 실장이 곧바로 반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강 대변인은 노 실장이 보유한 아파트 2채 가운데 서울 반포집을 팔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50분 만에 충북 청주집을 정정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지 열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여러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서울시까지 이렇게 3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상조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크게 경찰과 검찰, 서울시의 3갈래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인 성추행 의혹은 서울시가 자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인선 작업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서울시는 셀프조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단원 모두를 외부 인사로 꾸리기로 했지만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사망 경위와 서울시의 묵인 방조 의혹 규명에 나선 경찰은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변사 사건의 경우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냈지만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에 따라 경찰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전직 비서의 성추행 피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등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만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여성 변호사 단체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청 핵심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건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리는 것도 공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는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21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인 오늘 여야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면서 자질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고소사실 유출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면서
김 후보자가 경찰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는 적임자인지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네, 국회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오늘 연설에 나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뒷받침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 관련 법안과 임대차 3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서고 모레부터 사흘 동안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내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국정원 파괴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적을 냉정하게 추적하고 파악해야 하는 국정원을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맡으면 되겠냐면서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근거 없는 색깔 공세이자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면서 정치적인 공세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21일 만에 감염 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광주에서 다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 60번 환자가 고리가 되면서 광주를 넘어 전남까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송파 60번 환자가 동선을 사실상 숨겼지만 역추적해서 파악했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지난 10일부터 2박 3일 동안 머문 서울 송파 60번 환자. 송파 60번이 만난 친인척 17명 가운데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는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도 포함됐습니다. 다행히 학생 등 37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만 130명 가깝게 생겼습니다. 광주 계수초등학교는 오는 24일까지 원격 수업합니다. 또 이미 송파 60번 환자를 고리로 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파 60번 친인척과 만난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광주에서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게다가 송파 60번 환자는 지난 15일 확진 뒤에 사흘 동안이나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분별 없는 광주 친척 방문과 밀접 접촉, 그리고 확진 판정 이후 광주 방문 사실 은폐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송파 60번을 경찰에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파 60번 감염은 전남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파 60번 환자 친인척의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이 보성군의 첫 감염자가 됐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꺾일 때까지 타 지역 방문이나 외출, 소규모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밀접된 장소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 환자가 한 명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안정화가 기대됐던 광주. 갑자기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이 터지면서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추가 환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발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낮 12시 현재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환자가 13명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관악구 사무실 관련 누적 환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한화생명 관련 환자는 2명이 더 나와서 총 13명이 됐습니다. 서울 성수고 2학년 학생 관련은 교내 접촉자 중에선 환자가 없었고 가족 1명의 감염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서구 일가족 관련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환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 공공시설들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입장객 제한, 전자출입 명부 도입, 마스크 착용 등이 전제 조건입니다.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0개 기관은 수용 인원의 최대 30%,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 등 8곳은 50%만 입장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소독과 사전 예약이 필요해서 실제 개관은 모레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달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이 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습니다.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처 등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했던 비자 발급 업무를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단 이번 비자 발급 재개는 유학생, 또 전문직 종사자나 학자 등의 교환 방문을 위한 비이민 비자에 대한 국한됩니다. 대사관 측은 가능한 한 신속히 비자 신청을 처리하겠지만 업무적 채로 발급 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젊은 사람도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면서 목숨 걸고 도박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은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0대 청년 크리스찬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공세가 완화되자마자 친구들과 술집을 찾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As the days kept going, I started getting nauseous. I started to vomiting and diarrhea. 미국은 최근 연일 7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수가 젊은 층입니다. 미국 보건당국 조사 결과 확진자 평균 연령이 몇 달 전보다 15살이나 어려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Unfortunately, since June 15th, nearly 30% of the new cases in Chicago have come from those who are 18 to 29.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쉽게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심각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활동력이 왕성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If they don't show good judgment and follow the kinds of prevention strategies we think are important, then we're very likely to have problems because I'm sure the virus is still going to be circulating in the community in the months ahead. 뉴욕 타임스는 10대의 코로나19 전파력이 성인만큼 강하다는 한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학교 문을 열도록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검사 역량을 자랑하며 전 세계적 선망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도 검사에서 우리가 한 만큼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500명대의 코로나19 새 환자가 나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 집계를 보면 도쿄도 188명, 오사카부 89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새 환자 511명이 확인됐습니다. 도쿄는 11일 연속으로 100명을 넘었고 오사카에선 4월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신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면서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도 조만간 소환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는 그제 이 전 기자를 구속 하루 만에 소환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검찰이 그 전에 한 검사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의혹을 처음 보도했고 보도 과정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 측에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MBC 장모 기자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한 언론의 녹취록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KBS는 이 전 기자가 4.15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을 만나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며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이를 독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KBS의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허구라며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이 전 기자 측도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업체 수상한 공생관계를 고발하는 YTN의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위탁 운영업체가 보육료를 빼돌려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법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YTN 보도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데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전국 54개 민간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A사. 어린이집 한 곳에서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보육료를 빼돌렸습니다. 한 어린이집 한 달에 1,000만 원 얻는 데도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계속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1년 책임져요.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국가 보조금이 새 나갔지만 정부는 A사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YTN 보도 이후에야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겠어, 민간에다 위탁을 하겠어, 이런 개념이 약간 직장 어린이집은 제가 이런 상황은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처음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법망도 허술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여부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른바 어린이집 사냥꾼이 난립해도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A사처럼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런 컨설팅 계약을 맺은 업체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모습은 이 위스탁, 문제된 위스탁 업체의 행태와 거의 동일한 거죠. 그 회사의 위탁이 아니고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다 문제되는 거죠. 원래는 자기 가갖고 이거 이미 다 봤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은 전국 12,500여 곳, 전체 어린이집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아이들 보육료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루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57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 원이 넘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됐습니다. 인천 공촌 정수장에 이어 부평 정수장에서도 깔따구의 죽은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부평 정수장은 앞서 2차례 조사에선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던 폐쇄형 정수장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차례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인천 부평 정수장에서 깔따구에 죽은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자 인천시와 환경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부평 권역 배수지 3곳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그 윗단인 정수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조사했을 때 안 나왔는데 배수지에 나오니까 채취를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해가지고 물에 띄워가지고 정밀하게 조사를 했죠. 부평 정수장은 개방된 구조인 공촌 정수장과는 달리 폐쇄형으로 오존 처리를 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입니다. 공촌 정수장과 달리 폐쇄형의 오존 처리를 운영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평 정수장 수기에서도 유충 추정 물체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14명으로 구성된 합동 정밀 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우선 폐쇄형인 부평 정수장에서 유충 추정 물체가 발견된 데 대한 원인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수장의 관리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정밀 조사 때문에 유충이 추가로 발견된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가정집으로 수돗물이 들어가기 직전에 소화전 26곳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서구 공촌 정수장 여과지와 가정집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둘 다 같은 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만리동에 사는 김모 씨는 어젯밤 11시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욕하던 중 바닥에서 길이가 1cm 정도 되는 붉은 유충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김 씨 집을 찾은 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은 유충을 수거한 뒤 정확한 유입 경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렌터카 이용자들의 피해가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21.1%에 해당하는 173건이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46.6%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도 34.4%에 달했습니다. 태권도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다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 100%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태권도장 관장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비양 부모가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 안전을 고려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고 교습도 중 실내에 설치된 신발장에 부딪힌 사고에 대해 비양의 과실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사태 후속 대책으로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단체장 비상대책회의 의견 수렴 끝에 가혹행위를 무기명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문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며 비위가 잇따르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비리 총량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숙 허가제를 도입해 훈련은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선수 지도자 간 숙소 구분, 여성 선수 상담 때는 2명 이상 동석 등 세부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과 영국의 화웨이 퇴출에 이어 영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에 대해 극심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 반환의 조건이었던 일국 양제를 파기해버리자 영국이 맞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이 극심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But the fact is, whatever the legal label, it is clear that there are gross,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going on. 라브 장관은 위구르족 무슬림들에 대한 산하 제한과 집단 수용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국제사회를 이끄는 주요 국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긍정적 관계를 바라지만 그런 행동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영국도 신장 위구르족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제재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주영 중국 대사가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닌 가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This is not true. The facts just show the opposite. People in Xinjiang enjoy happy life. Every ethnic group in China is treated equal. 류 대사는 영국이 중국의 개인 그 누구에게도 제재를 가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위구르 인권 정책법에 서명하면서 중국 제재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신장 위구르족 문제를 고리로 중국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의 로키 산맥 내 도로에서 현지 시각 18일 빙하 관광버스가 전복돼 3명이 숨지고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 등은 27명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가 제스퍼 국립공원의 콜롬비아 빙원으로 가기 위해 가파른 도로를 오르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산샤댐이 양쯔강 유역에 계속된 폭우로 홍수 통제 수위를 넘긴 데 이어 최고 수위도 이제 11m 정도 남겨두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양쯔강 유역에 한 달 넘게 폭우가 계속되면서 어제 오전 산샤댐의 수위가 홍수 통제 수위인 145m를 19m가량 초과한 163.85m까지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고 수위인 175m까지 11m 정도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CCTV는 그제 댐 하부 수문 3개를 새로 열어 방류량을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정청 엇박자 부동산 카오스, 그린벨트 해제 대혼선.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 속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그린벨트 해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직 결론 낸 건 아니라는 청와대. 경향신문은 대책 없는 혼선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그린판입니다. 일관성 없는 부동산 관련 발언들을 풍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신발을 던지며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법무장관의 뜬금없는 부동산 훈수.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발언이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조롱과 음모론을 판다. 보수 유튜버 다시 활개. 한겨레 신문은 혐오 발언을 막아 잠잠하던 채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 뒤 다시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가짜뉴스 유튜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관용도 한계치에 이르렀고 통합당도 엮이지 않을 거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재용 합병 비율 조작 입증 못한 듯 한국일보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140쪽이 넘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판단에 결정적 이유가 됐는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탐정 간판 달 수 있다. 공인 탐정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명칭 사용 금지가 풀려 탐정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년들은 왜 모델을 꿈꾸는가? 한겨레 신문은 1,091명이 지원한 중년 모델 콘테스트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당당해진 중년들, 고령화로 국내 시니어 산업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다리를 찢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를 잇는 다리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리조트를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자연까지 생각한 리조트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박물관을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의 보물을 지키는 박물관은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삶이 변하는 시대에 남을 아파트. 천안 신박 3부 르네상스. 시대를 짓다 3부 토건. 맛있어지길 기다리는 시간. 오늘 인생작 나오나? 먹어봐야 알지. 너무 맛있는데요? 뭘 넣은 거야? 정성? 건강한 잇몸으로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예상과 달리 서울 등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면서 장마 전선이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 지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된 새로운 비구름대 영향으로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35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에는 최대 순간풍속 24.1m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전북에는 최고 60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잠시 남하한 뒤 다시 북상하겠는데요. 모레 아침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돌입합니다. 먼저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증대에 섭니다. 네, 야당은 예고한 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유출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방역이 강화되면서 문을 닫았던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개방됩니다. 다만 입장객 수가 제한되고 예약제가 도입되는 곳도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 마음 졸였던 유학생들을 기다린 소식일 텐데요.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다시 시작됩니다. 유학생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교환 방문을 위한 비이민 비자 3개 분야가 해당합니다. 네, 굿모닝 YTN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